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브레인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5bp는 예상대로 됐는데 금리 향후 전망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보험성 인하의 성격이다라고 하면서 대차대조표 확대 재개 이런 얘기하면서 유동성 공급 얘기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성향이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단 좀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연준 그리고 ECB도 마찬가지였죠. 할 수 있는 통화에 대한 정책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금리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중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밤, 그 FOMC, 일단 시장 내에 그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그 결정만을 했을 뿐이지 않는가.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그냥 안도랠리 수준에서 그치게 되는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주기에는 상당 부분 제한적인 결과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뭐 25bp 인하는 시장 기대에 충족하는 하지만 다소간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 근데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있었죠. 과연 추가적인 금리 인하, 소위 말하는 시장 그 금리 인하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추가적인 인하에 신중 모드를 취하게 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 하강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분명히 열어놨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조건부 경기 하강이 조금 더 심화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점. 물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비판 트윗을 날렸죠.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상황, 파월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전망을 전제로 해서 금리 인하를 가져갈 수는 절대 없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을 안정시켜야 되는 어떤 그 경기 부양을 위한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 시장 내지는 그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의 권한이자 그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은 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되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파월이 하는 이야기, 미래 조건부 금리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 발언은 일정 부분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그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분명히 가져보게 된다라는 점. 하지만 이런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의 둔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FOMC에서도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점. 기존 2.0%에서 1.4%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 부분 자체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FOMC에서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로는 성명서에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리고 추세적인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어떤 그런 답변을 하긴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분명히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문제는 이제 이 결론을 가지고 시장 내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사실상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본 궤도에 올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결국은 22가 지난주 예금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양적 완화, 11월 1일부터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FOMC에도 연결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FOMC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리고 양적 완화, 네. 배차 대조표를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과연 동결로 갈 것이냐, 기준금리 인하로 가게 될 것이냐. 10월 16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텐데 이제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FOMC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ECB조차도 예금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 한은 금통위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면 시장의 관심은 결국은 유동성의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최소한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점.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 완화가 되면 이 부분이 실물시장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산업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금융주죠. 그러면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이 되면서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이 될 텐데 그 고성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바이오 업종과 4차 산업, IT 4차 산업 관련주로. 근데 바이오 업종은 다소간 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다소간 좀 시간이 걸릴 듯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여기는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주, IT 쪽에 대한 관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 3Q 세계 시장 점유율이 47%로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그 반도체 실적 반등, 4분기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 대응, 유동성 중심의 시장 대응 충분히 마련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의 키포인트는 유동성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네. 갤럭시 폴드 인기가 만만치 않은데 2차 예약 물량이 15분 만에 완판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애플 11 요거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잖아요. 예, 이 부분 뭐 두 회사 글로벌 이제 그 쌍두마차죠. 네. 그 탑2의 어떤 그 플래그십 모델이 이제 조만간 출시 예정에 있다는 점. 아이폰 11은 지난 10일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신작품 발표회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예약 판매 이제 그 18일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면 해외에서 시작이 되고 21일 미국, 27일부터 한국에서 이제 발매가 되게 되는데 애플 아이폰과 삼성전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지게 될까? 갤럭시 폴드에 대한 거. 갤럭시 폴드 이제 핵심부터 좀 말씀을 드리죠. 갤럭시 폴드의 핵심은 수율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 폴리이미드에 대한 그 제조 공정이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그 수율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조 시설 역시 우리 구미 공장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수율 때문에 상당 부분 고민이 되는 것이 갤럭시 폴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이폰 11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뒤편에 나와 있는 카메라 모듈이 듀얼, 이제 싱글에서 듀얼로 넘어갔다가 듀얼에서 트리플 카메라 모듈로 바뀌게 됐죠. 근데 트리플에 대한 카메라 모듈, 그 생김새에 대한 시장 내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 부분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근데 아이폰과 삼성전자, 사실 이들 간의 싸움에도 상당 부분 시장의 관심이 쏠려지지만 우리의 관심 좀 한편으로 좀 모아본다라면 LG 이노텍 쪽에 대한 관심 부분으로도 우리가 지금 관심이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을 상당 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애플의 실적 부진에 따라서 LG 이노텍의 주가는 적자를 경험했다라는 점.
적자를 경험했는데 과연 아이폰 11 어느 정도나 시장에서 관심을 일으킬지 아이폰 11도 사실 문제지만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 추이.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추이는 삼성 갤럭시 폴드에 대한 어떤 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반도체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확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는 점. 47%로 급반등하는 그런 시장 점유율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삼성전자, 아이폰 그리고 LG 이노텍까지 서로 맞물려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지게 될까 한판 승부 우리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삼성과 애플의 주가 방향성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관련 수혜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